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인데, 어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에 무슨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민낯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관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에 있는 신원식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3차장 했던 백종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들은 한결같이 고액의 연봉자들이었습니다. 신원식 씨는, 김용빈 씨는 현재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년도에 입학했던 김용빈이라는 사람, 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김용빈과 지금 학번으로 치면 77학번인 6437기의 신원식, 현재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죠. 직전의 직책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씨 바로 직전에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백종욱 씨는 국정원에서 제3차장을 하다가 지난번 4.10 총선 때 아마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아마 응모를 해서 40번 안에는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아마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아마 30번대 후반부 어디엔가 있을 아마 그런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결코 지성인들은 될 수 없죠.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보여지기는 그래도 제법 고위직에 앉아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법 꽤나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국민들께서는 아마 참 그 아이러니한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특히나 김용빈 선관위원장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병폐 가운데 직원 자녀들을 갖다가 불법으로 채용했던 이런 문제를 얘기를 잠깐 비치니까 바로 부정선거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부터 본인이 들고 나오고 상당히 급하게 자기 자신의 변명을 하는데 급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또 신원식 씨 같은 경우, 이분도 사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본인의 또 남다른 교원 영색과 줄타기와 또 비벼대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현직의 국가안보실의 실장 정도 하고 있으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앞만 봐도 미꾸라지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빠져나가서 내 목숨만 부지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뭐가 되든 나라가 뭐가 되든 나만 출세하고 나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원식이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 하면서 지금 대전에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무기 전시회를 하는 카덱스인가는 그 국방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쳤던 그 야외 텐트가요 전부 중국제였어요. 그러면 그 텐트를 설치하는 인부들, 노동력이 또 조선족들 내지는 중국인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텐트 설치하는 폴대 안에다가 도청기를 갖다가 은닉한다든지 삽입해서 얼마든지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대화 내용들을 녹취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런 비상활주로에다가 그런 무기 이저 뭡니까 전시회라죠, 일종의 박람회처럼 늘 해오던 거는 일산 킨덱스에서 했는데 왜 그걸 갖다가 계룡대까지 끌고 가서 했느냐? 그럼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원식의 결재 없이, 제가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게 뭐다? 뭐 홍석현이가 하고 있는 여시제랑도 무슨 관계가 있다, 뭐 벨벨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럼 과연 저자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 충성을 바치는 자일까? 아니면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돈만 생기면 어디하고도 깐부를 맺고 조국과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는 자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번에 계엄 사태 위에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인재 등용을 하지를 못했구나. 서울대학교 순혈주의에 빠져서 서울법대 나오면 다 나한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정말 공변된 공직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겠구나 했죠. 그런데 아니었죠. 자, 제가 나열해 볼까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애국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 자, 1번 한동훈입니다. 2번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입니다. 얘들은 윤석열의 검찰 조직의 후배예요. 다. 서울대도 후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원수 대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상목이, 얘도 보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붙은 애인데 역시 무슨 법을 따른다 어쩐다 이런 개소리 해가면서 윤석열을 갖다 철저하게 배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홍이, 그 다음 1차관 박민수, 얘네들도 형편없는 놈들이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교육, 이념교육, 사생교육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KDI 출신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과거 MB 때도 했죠. 자, 제가 지금은 집에 가고 없지만 여가부 장관 했던 김현숙인가 박현숙인가, 걔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KDI 출신이라고 그랬던데. 자, 그럼 과연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그게 인재입니까? 아니란 거지 분명히 아셨죠?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이런 데에 나온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에 처해 있던 가정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을 뿐이지, 과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지방에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재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 국립대가 사그러들었지만 이젠 앞으로 학생을 받을 숫자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으면 전북대학교, 또 전라남도 같으면 전남대 내지는 조선대 한 2개 정도 남기고, 또 경남일 때도 부산대 중심으로 하나로 통폐합해버리고, 또 경상북도 같으면 경북대학교, 과거에 대단한 명문 대학들입니다. 응? 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양심도 없이 역사관도 없이, 역사관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겉에 포장만 보고 요 직전 정부에서 뭐 했다, 무슨 자리에 있었다 이래갖고 그것들이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도 뭐해서 갔을까? 정말로 국가에 충성을 해서 갔을까? 아니죠. 상납, 그 다음에 지문이 없어지라고 비비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간 애들이 국장이다, 실장이다, 차관이다 하면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거기서 있던 애들 또 가서 또 써요. 왜?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이 희한한 조직 내에서 정권이 일루 가든 절루 가든 오로지 지들의 밥 먹고 연명하고 풀칠하고 그리고 진급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이에요. 공직자라는 것들이. 특히나 국정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딱 겪어보니까
윤 대통령도 내가 지금까지 인사를 갖다 헛짓을 했구나. 이제 좀 깨달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응? 만약에 이번 같은 일을 겪고서도 본인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희망이 더 없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람인지라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반성과 본인의 그동안의 과오를 아마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뭐 다른 데서도 나오겠지만 이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들이 누굽니까 김용빈이나 또 이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이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 보면요 참 보면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야비하다, 비루하다, 비겁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셨습니까? 신원식 같은 경우는 명색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정직한 얘기를 못합니다. 소신 있는 발언, 결기 있는 발언을 절대로 못합니다. 왜? 인생 자체를 그렇게 야비하고 비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정국으로 내란죄 정국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홍장훈이죠. 이런 홍장훈과 곽중근이라고 한 특전사령관 이런 아이들의 살원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뭐 혹자들은 뭔 모르고 나와서 하는 소리만 보고 뭐 의인이다 어쨌다 헛소리들을 하는데 의인이 아니라 걔네들은 간신에 십상시에 4시에 전형들이 됐던 거예요. 4시 아시죠?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도 하고 과거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매번 그 왕조가 멸망할 때 보면 이런 환관, 4시들이 극성을 일으키고 걔네들의 횡포가 창궐할 때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도 이런 그 4시들에 의해서 꽉 차 있는 정부 조직과 군 조직과 검찰, 경찰 모든 조직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4시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까지 온 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신원식이라든지 김용빈이라든지 또 국정원에 있었던 백종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갖다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적어도 자녀들을 집안에서 교육시킬 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사상 이념을 갖도록 집안에서 부모들부터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되죠. 제발 저희가 만들어서 좀 띄우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갖다가 지금 31편에 걸쳐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이런 걸 좀 가져다가 그리고 또 6.25 사진첩이 있어요. 월드 피스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만든 이 책자인데요. 이런 책자 한 권에 16만 원이지만 좀 사서 교보가 지금 16만 2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밑에다 광고 올려놨으니까 와서 전화해 보시고 좀 찾아다가 그런 책을 좀 보십시오. 그 6.25 사진첩은요. 사진을 본 6.25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인데 바로 영어 공부도 되고 역사 공부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 한 5득쯤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원식이나 김용빈이나 이런 자들이 그 좋은 학교 육군사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나왔지만 역사를 모르고 자신의 현재 좌표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나와서 뭘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백종호 국정원 3차장도 그래요. 답변을 곧잘 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 몰라. 현장에 다녀온 우리 국정원 요원들 얘기가 이거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지휘부에 있으면서 겁이 나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언론에다가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해봐라.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하고 뒤로 숨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줘야지. 당시에 우리 후배들은 그런 거 다 알고 나서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당시 원장이었던 김규현, 차장이었던 권춘태, 김수현, 백종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현장 요원들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또 겁이 나가지고 지들 그저 밧줄 끊어질까 봐 얘기도 못하고 안 하고 결국 이와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상황에 반드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못하면 그건 지식이 될 수가 없죠. 국가의 리더십 어린 반푼 어치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자들이 국가의 리더십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게 되시면은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다? 바로 국민투표로 해서 사전투표와 이 소위 말하는 부정과 관련될 수 있는 것, 그걸 총괄해왔던 선관위원회 그리고 사전투표제 이 두 가지를 폐지해야 되겠죠. 선관위 저거는 감사관실 밑에 일개 국실로 해서 3,000명이나 한 1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미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소위 효율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시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업무가 효율화 될 수 있게끔 최대 한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가차없는 인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소한도 70% 이상 공직자들을 잘라내는 그런 정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네? 그 과거 그 시베리아의 왕이었던 그 캠비세스인가요? 그 왕이 거짓말로 판단하던 판사를 잡아다가 벌을 주는 그 형벌의 그림 있잖아요.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재판관의 아들이 또 재판관 하는데 그 아들 녀석이 앉는 의자에다 그 살가죽을 깔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애비의 살가죽을 깔고 앉아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하라는 준엄한 역사의 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철저한 인사개혁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또 그 국민투표 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폐지, 그 다음에 선관위를 감사원 산하로 한 100명 정도 사이즈로 줄여서 한 2,900명 정도는 목을 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예산을 아끼고 쓸데없이 앉아서 밥 빌어먹는 놈들한테 그 사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조기 총선하는 것이죠. 총선을 통해서 이전에 2020년 4.15 때 했던 거, 또 2024년 4.10 했던 거, 두 차례 걸쳐 했던 모든 국회는 전부 다 거짓으로 가짜로 돌려서 그들이 해왔던 모든 악법 제정은 다 철폐해서 없던 일로 해서 돌려버리죠. 결국 나라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은요, 기정사실로 보셔야 될 텐데 아마 이 모든 것은 이번에 미국 측에서 어떠한 일정표를 제시하에 따라서 좀 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원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는 중국 간첩들의 이야기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실임으로 밝혀지고 설령 밝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가 북경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을 압살해버리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들리면서 윤통을 별도로 불러서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먼저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의 국가 안보가 먼저 선행이 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부의 정돈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해체 붕괴시키는 작업이 선행이 되면서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서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고 이 정말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이 자유, 프리덤, 이 리버티, 이 가치가 더욱더 꽃을 피우고 발전하는 이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꼭 희망을 가지시고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